안녕하십니까. 예,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를 하는 바른시원합니다. 네, 오늘은 지금 대선 결과 아마 발표하고 있을 것 같은데 3월 9일부터 3월 11일 또 이제 뉴스 보면서 또 투자할 만한 곳이 있을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지금 그 확진자 30만 명 넘게 나오는 상황인데도 우선 이제 그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약간에 대한 그 중증 환자들이나 이런 우려 같은 건 조금 낮아지는 분위기로서 이제 엔터 쪽에서 이제 공연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, 거기에 약간 뭐 트리거이며 신호탄을 울리는 게 이제 10일 날 개막하는 방탄소년단 이제 서울에서 또 의미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서울에서 콘서트를 하고 이후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콘서트들이 연이어서 이제 이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결국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특히 이제 엔터 쪽, 엔터 쪽에 이제 공연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. 그래서 엔터주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, 특히나 엔터주는 지금 메타버스 쪽에서는 지금 뭐 P2E 게임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게임 쪽이 먼저 대세인데,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다음으로 아마 넘어갈 거는 좀 엔터 쪽이라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. 이제 메타버스 그 구현 환경이랑 가장 좀 빠르게 전환이 가능한 게 첫 번째는 게임이었다고 보면 두 번째는 이런 엔터 분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, 그리고 인터파크가 원래 이런 그 티켓 관련된 이런 예매 이런 걸 해가지고 좀 리오프닝 관련해서 제가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 이렇게 아니라고 이제 표시를 했던 건, 인터파크가 이제 야놀자 쪽으로 그런 공연이나 뭐 이런 그 티켓 결제나 뭐 이런 부분들은 다 그 이제 매각이 됐잖아요. 그래가지고 좀 이제 뺀 거고, 엔터 쪽으로는 조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. 아마 뭐 대형 기획사들은 특히나 이제 콘서트를 많이 하면서 또 많은 좀 수익도 많이 올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. 그리고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고, 이제 휴전됐다는 이제 뉴스가 좀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전쟁이 끝내지 않았죠. 그리고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원유 수입을 금지할 거라고 이제 강력한 조치를 좀 취한 거죠. 그래서 원유 가격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. 원유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, 결국 저는 이제 원유 가격이 이제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국내에서 좀 이제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 같은 이제 수요가 좀 증가할 거라는 좀 생각을 갖고, 특히 이번 이제 대선 후보가 이제 내일 아침에 발표가 나겠죠. 그러면 이제 뭐 이재명 후보나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공약에서 나왔던 것 중에, 이재명 후보는 약간 재생에너지 쪽 이쪽을 좀 공약적으로 내놨고, 윤석열 후보는 이제 원자력 에너지 쪽을 좀 뭐 이렇게 공약으로 내놨기 때문에 좀 요런 두 가지 분야가 또 내일 또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요.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나라도 이제 러시아 수출 통제하고 금융 제재를 동참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뭐 이런 것으로 감사 서원을 전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, 요거 보면서 좀 느껴지는 게,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러시아의 이제 수출이나 수입 쪽에 이제 영향을 좀 받게 되겠죠. 그게 이제 원활하게 되지 못하니까. 그래서 이제 관세청에 이제 수출의 무역 통계에 가보면은 작년도에 러시아에서 이제 수입 금액으로 가장 높았던 이제 품목들을 보는데, 결국은 이제 광물성 연료 요 부분하고 뭐 요 어류하고 감각류, 뭐 연체동물 이렇게 나오거든요. 광물성 연료는 결국은 이제 뭐 천연가스가 되겠죠. 그리고 조금 이제 또 타격을 많이 받을 게 이런 어류 쪽이거든요. 이제 뭐 그런 이제 좀 추운 지방에서 나오는 대구나 뭐 아니면 각각류면 이제 뭐 킹크랩, 러시아산 뭐 킹크랩 이런 것도 있고,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수급에 영향을 좀 받겠다라고 생각이 되고, 저는 요거 보면서 잘 몰랐었는데 러시아 쪽이 철강보다 이 어류 각각류의 수입액이 2배가 넘네요.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, 우리가. 그렇게 보입니다. 그리고 또 수출 쪽,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쪽이 더 오히려 문제일 수 있는데, 왜냐하면 수출은 우리가 그쪽에 이제 제품을 보내놓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매출 채권이 있어 돈을 받아야 될 텐데, 이 러시아가 이제 그 대불이 굉장히 좀 힘들 겁니다. 왜냐하면 이제 루블화가 가치가 거의 한 절반 정도까지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, 한마디로 이제 외화의 그 채무가 거의 2배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. 달러 대비해서는 2배거든요. 그러니까 예전 우리나라 거의 IMF 때 사태처럼 환율이 갑자기 막 며칠 만에 이렇게 뭐 2배 이상 치솟고 막 이런 상태가 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지금 뭔가 해외로 뭐 환전할 때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이니까, 이제 자국 기업, 그 러시아 자국 기업들이 뭐 해외 기업으로 이제 뭐 송금을 하거나 뭐 대금을 납부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겠죠. 왜냐면
그 갚을 돈이 더 늘어났으니까.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게 이제 가장 컸던 건 수출금에서 가장 큰 게 이제 자동차 쪽 부분들. 자동차는 뭐 그 외에 관련된 업체들은 이제 3분기 이게 전쟁이 얼마나 이게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아마 타격을 받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, 또 이제 보일러 쪽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차량이나 뭐 보일러면 뭐 이제 상장돼 있는 뭐 업체들도 있으니까 뭐 그런 회사들은 지금 뭐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. 우리나라 지금 러시아 이런 쪽으로 좀 그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좀 타격을 받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죠. 그래서 뭐 보일러 회사들도 있죠. 뭐 경동 그런 뭐 나비엔이나 뭐 그런 회사들 타격 받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이 러시아하고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뭐 원자재 가격도 다 올라서 뭐 가스 관련된 회사도 오르고, 지금 뭐 니켈 가격도 뭐 거의 뭐 250% 올랐다는 뉴스도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원자재 가격에 관련된 업체들이 한 번씩 다 이제 국내 그 관련주들의 수혜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, 계속 이게 돌아가면서 이제 수혜를 받는 것 같고, 지금 이제 금융 제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. 우리나라 동참을 하고 있고, 이제 러시아 은행의 스위프트 코드를 이제 뭐 지금 못 쓰게 막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라서, 결국은 이제 원자재 쪽으로는 좀 대체를 할 만한 국가들이, 이제 원자재를 많이 보유한 국가들이 뭐 중국이나 브라질, 뭐 호주, 뭐 이런 나라들, 그리고 뭐 구리 같은 경우는 뭐 칠레나 뭐 이런 부분들, 페루 이런 데도 좀 많이 나오니까 뭐 그런 업체들의 지금 채권도 굉장히 좀 많이 시장에서 올라가는 상황이고, 그래서 좀 원자재에 대체할 수 있는 국가들, 그런 국가들이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부분들하고, 또 하나는 여기도 이제 나오지만 이 결국은 이제 금융을 이제 마비가 좀 이제 러시아가 받게 되면은 뭐 중국의 디지털 위안이나 뭐 이렇게 외부적으로 이제 그 금융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에 눈을 좀 돌릴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, 그래서 뭐 디지털 위안 수혜주라 그래서 뭐 KCT나 뭐 한네트, 로지스틱스 뭐 이런 데가 좀 급등을 좀 했다 그래요. 8일자 시장 그때 보면은. 그래서 약간은 제 생각을 해서 암호화폐 관련주도 또 이렇게 한번 결국은 이제 자국 그 화폐를 자유롭게 쓰지 못했을 때 좀 외부로 그래도 좀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암호화폐가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. 뭐 당장은 뭐 좀 피해를,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 좀 뭐 피해를 보고 하락을 하기도 했지만, 결국은 뭐 러시아에서 좀 자금 유통이나 이런 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쪽에 조금 손을 내미지 않을까, 뭐 이런 생각도 해봐서, 약간 뭐 그렇게 좀 연결사고로 보면은 그쪽도 뭔가 나중에 한 번쯤 수혜를 받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그리고 또 뉴스에 보면은 그 제가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관한 영상도 만들어 놓은 적이 있는데, 그 K 방산이라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그 해외에 이런 방산 무기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뉴스를 제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작년 말부터 해서 계속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국내 방산물자 수출 실적이 21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었죠. 그래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한번 찾아보니까 어느 정도의 그중에 뭐 천공이나 뭐 K9 뭐 이런 것들이 국내에 그 국방부죠. 국방부에 이제 수출해야 되는 그 기본 물량이 있는데, 어느 정도 거기가 좀 어느 정도 이제 뭐 채워졌다 그러나요? 그래서 이제 수출의 기회가 좀 더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. 기존에는 이제 만들어 놨던 것이 이제 국내에 이제 국방부에 먼저 들어가는 게 우선이었는데,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해외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물량들이 좀 된다는 뭐 그런 자료가 그때 봤던 것 같거든요. 이 자료를 만들면서. 그래서 조금 괜찮고,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또 좋게 보는 게 UAM이라 그래서 그 얼번 그 에어 모빌리티라 해서 도심 항공이라고 해야 되나? 도심 에어 항공 뭐, 그래서 뭐 그쪽으로 관련돼서도 지금 사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뭐 여러 가지로 약간 모멘텀이 좀 뭐 다양하게 좀 미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좀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그리고 뭐 요거는 이제 샘표 있죠. 저희 그 간장 콩간장 만드는 회사인데, 샘표도 아마 콩 가격 많이 늘어나서 좀 이슈받고 원래 그렇게 됐거든요. 콩 가격 높을 때는 샘표도 한송도 있죠. 한송이라는 기업도 있고 샘표도 있는데, 여기에서 그 1,200만 원 뭐 과징금이 나왔다 그래요. 그래서 뭐 솔직히 근데 뭐 이 상장사의 그 뭐 시총이나 이런 뭐 자산에 대비해서 1,200만 원은 이제 크게 흔들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. 근데 요 문제가 뭐였냐면, 이제 일반 지주회사가 이제 금융보호법을 하는 회사를 소유하면 안 되는데, 요거를 이제 투자 회사를 중에 이제 뭐 파트너 원이라는 밸류업 2호 창업 벤처 투자사 요 회사의 주식을 5억 가지고 있어서 요게 이제 문제가 됐다라고 이제 나오거든요.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어겼다는 건데,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뭐 현재 뭐 샘표가 만들고 있는 어떤 그런
제품에 대한 문제나 뭐 어떤 뭐 리거하게 좀 큰 그런 부분은 아니어서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샘표가 주가가 하락한다면 오히려 좀 투자를 해볼 기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. 금액대가 너무 작거든요. 그래서 이게 솔직히 주가에 영향을 그렇게 주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요즘에 콩 가격도 높고 하니까 뭐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미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. 샘표. 그리고 또 삼성전자에서 이제 해킹으로 좀 유출된 사고가 났다 그래요. 제가 이거는 이제 뭐 지금 국내 그 UCS에서 본 건데 원래는 제가 그 CNBC 뉴스에 보니까 이게 잠시 동안 그 랭킹 1위를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뭐 탑5 뉴스가 계속적으로 이제 바뀌는데 그때 이제 CNBC 뉴스에서 잠깐 요게 나오자마자 1위를 했던 거라서 이제 해킹이나 좀 이런 게 지금 삼성전자 대기업에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이게 삼성전자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지금 여러 회사들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지금 해킹 쪽으로 약간 뭐 이런 이슈들이 좀 글로벌적으로 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관련해서 모멘텀으로는 좀 정보 보안 관련된 업체들이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래서 뭐 이틀간 좀 이제 앞으로 나올 뉴스들하고 일정들 보면서 좀 체크해 본 건데 그래서 뭐 그냥 요 정도 생각으로 한번 항상 뉴스 보면서 좀 더 투자해 볼 만한 괜찮은 거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기 때문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그러면 편한 밤 되시고 대선 결과 좋은 분이 이제 또 최태기 대통령 이제 되셔가지고 정치도 잘 해주시고 뭐 우리 그 민생이나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네요.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